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컨퍼런스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컨퍼런스의 막을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개회 선언을 위해 곽형근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곽현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의 사회적 전환, 회복 탄력적 공동체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형근 센터장님의 활기찬 개회 선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가 주관하는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도시의 전환, 회복 탄력적 공동체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활발한 사회혁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2개의 커뮤니티가 함께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식과 총 4개의 세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요 인사분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내빈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중을 향해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철무 대전시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장원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운하 대전광역시 중구 국회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홍정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승호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님 함께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 그리고 온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커뮤니티 분들을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커뮤니티 분들은 화면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비디오를 켜지 않은 커뮤니티 분들께서는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잘 켜주신 것 같고요. 그럼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커뮤니티 세션에서 함께 하시는 대전마을 활동가 포럼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같은 세션 함께 하시는 광주의 숲속 작은 도서관 김진화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같은 세션 함께 하시는 영국의 HMR 서클 마크윙 감독님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네,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세션에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는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향숙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세션이죠. 마을과 주민 세션에서 함께 하시는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같은 세션에서 함께 하시는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의 정은철 대표님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같은 세션 함께 하시는 일본의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 재단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내일 진행되는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세션에서 함께 하시는 제작소 플라스틱 기획단의 조미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한 같은 세션에서 함께 하시는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이희애 국장님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세션에서 함께 하시는 대만의 레나토 랩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손을 흔들어 주시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내일 진행되는 환경과 에너지 세션에서 함께 하시는 미호동 전암마을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 같은 세션에서 함께 하시는 서천의 등고리 마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줌에서 아마 함께하고, 네, 저기서 손을 흔들어 주시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기관장님과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축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대전광역시 서구 국회의원님 축전 보내주셨습니다. 박영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회의원님 축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회의원님 축전 보내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조승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회의원님 축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급한 해외 출장으로 못 나오시고 제가 대신 환영사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사회혁신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사회혁신가와 내빈을 비롯해 대전 시민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컨퍼런스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사회혁신 국제컨퍼런스 기획단 박형근 단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고 기후변화 등과 같은 또 다른 위기에도 직면하며 기존의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2021년 사회혁신 국제컨퍼런스는 회복 탄력적 공동체와 탄소 중립이란 슬로건으로 양일간 열립니다. 우리 지역과 국내 해외 4개국의 마을 공동체가 모여 사회혁신 사례들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 간 합동 연결 지점을 만들어 나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틀간의 여정에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각 커뮤니티의 사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코로나19 이후 대전시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올바른 경로 설정에 동행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마을, 돌봄, 에너지,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간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나누고 사회혁신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90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철모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님의 따뜻한 환영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권중순 대전광역시 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권중순 대전광역시의 의장입니다. 대전에서 세상을 더 좋게, 더 밝게 만드는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5개국의 9개 마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질적과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질적으로는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원이 선순환 구조를 위한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례와 연구, 검토 이런 부분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저와 우리 홍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우승 의원님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감사드리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중순 의장님의 앞으로 우리 후손까지 생각해 주시는 따뜻한 축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장헌범입니다. (2021년) 대전사회혁신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영국, 독일, 일본, 광주, 대전 등 국내외 12개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복 탄력성과 탄소 중립을 주제로 대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대전광역시 서철무 부시장님, 시의회 권중순 의장님, 행정자치위원회 홍종훈 위원장님, 곽형근 센터장님을 비롯한 대전시 사회혁신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특별히 자리해 주신 항운하 국회의원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회복 탄력성 공동체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 실천은 지역 공동체,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전환의 시대, 앞으로의 대응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역 공동체와 지방정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자체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생활 권역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바로 마을 공동체의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 참여를 북돋는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을 지난 2018년부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내년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협력 공간 사업은 공간 조성의 순서를 바꾸어 먼저 운영 구상과 주민 참여 사업 추진으로 세부 공간 쓰임새를 명확히 한 후 공간 새 단장을 시작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도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세스의 한 여정입니다. 이틀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을과 주민, 돌봄과 커뮤니티, 환경과 에너지,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등 다양한 논의가 대전 사회혁신의 씨앗과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 활성화를 높이는 지역사회혁신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지역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헌범 과장님의 우리 마을 공동체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신 의미 있는 축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황운하 대전광역시 중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발음이 좀 어눌하게 나와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구의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국회에서는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탄소 중립은 산업부 과제입니다. 국회 산자위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때 이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 중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련된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행사 기획해 주신 곽형근 센터장님 기획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뜨거워진 지구, 요즘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의 아우성입니다. 올해 서유럽에서 100년 만에 폭우로 240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에서 72만 명 이재민이 발생했고 3,800억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산불이 걷자올 솥이 번졌고 워싱턴주 해변에서는 폭염 속에서 모든 조개가 산채로 쪄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대전에서도 53일 동안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4월 최근 50년간 온실가스가 원인이 된 자연재해로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3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적색 경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는 이렇게 에너지, 물, 대기, 원소, 유기물 등의 정상적인 순환에 의한 기후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기른하였던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활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도 시켰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병들게 하는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석유가 없어서 석유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석유를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석유시대의 종말을 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염과 한파 등 생존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내 화석 연료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문명으로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는 아리백을 이미 도입을 했고 아리백을 통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는 등 국제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발음이 어눌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했습니다. 매년 승용차 약 1,500대 분량의 배출량을 줄여야 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국회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목표를 35%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탄소중립사회는 시스템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산화탄소 저감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저이산화탄소 배출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것도 회복 탄력적 공동체 시민으로서 탄소 중립 실천입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은 이제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거대한 도전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는 비상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탄소 중립의 여정에서 우리가 도태 탈락된다면 우리는 국제 무역과 국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고 IMF 위기 속에서 IT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입니다.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에 회복 탄력성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K문화, K방역처럼 우리나라의 K그린 뉴딜은 국제 탄소 중립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대전시는 특히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지자체의 탄소 중립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국내외 성공 사례 대전시의 정책을 비추어보고 대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전시가 탄소 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궤가 맞추어지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국제적인 탄소 중립의 표상도시 대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운하 대전광역시 중구 국회의원님의 축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 컨퍼런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환경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시티 아이샤님과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님, 그리고 넷제로 지킴이 이종덕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비전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후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티 아이샤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면 함께 하시죠. I will share about building community resilience reflective practice communities in Lombok Island, and I will introduce myself before. I'm Aisha. I come from Lombok, and then I'm one of the founder NTBM Waste Bank. 롬복 섬 커뮤니티 성의 성장 And then we share about carbon 커뮤니티 natural means 협력을 어떻게 that the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activities 말씀드리도록 we do 하겠습니다. release net zero carbon 탄소 emissions 중립은 into 우리가 the 하는 atmosphere. 활동이 대기 중으로 제로에 가까운 탄소 배출량을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state of an entity, company, service, 탄소 product. 중립이라는 용어는 또한 기업, 즉 회사, 서비스, 제품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탄소 절감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롬복섬의 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TBM 폐기물 은행 이니셔티브는 2011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롬복의 작은 섬에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섬이나 도시 또는 국가는 그럼 어떨까요? NTMB 폐기물 은행은 2011년도에는 26명의 고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600명 이상의 고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센터를 소개하기 전에는 모든 활동이 교육, 제작부터 고객 거래까지 집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NTBM은 플라스틱 보증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바꾸어주는 두 번째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커뮤니티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마을의 지역 활동가들이 이끄는 다른 폐기물 은행을 오픈했습니다. 우리는 또 유기 폐기물에 대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퇴비를 만드는 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총 1,330개의 퇴비통을 배포를 했고 5개의 커뮤니티 센터를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롬복섬의 LEIC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위한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계획은 롬복 지진 직후인 2018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파괴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지역사회가 배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태 환경이라는 것은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코스쿨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학교, 세 개의 에코스쿨을 설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북롬복에 위치를 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롬복 중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현지의 요구에 맞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바로 에코스쿨이고요. 생태교육은 필수이고 우리는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이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와 협력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중부 롬복의 생콜에 있는 에코스쿨 루산타라는 지역사회를 위한 대안교육의 선도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여 커뮤니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자체의 일부가 되도록 학교 주변의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즉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을 하고 있죠. 이러한 활동들은 즐거울수록 더 좋습니다. 자원봉사의 힘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코스쿨은 자원봉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가 삶을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하는 사람과 그들이 상호작용한 어린이, 주요 구성원,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한 번에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피날로입니다. 롬복의 파인애플인데요. 롬복 커뮤니티에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손수 제작을 합니다. 피날로는 뭐냐면은 롬복의 파인애플이 슬로우 패브릭 패션의 혁신을 이루는데 이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롬복 동쪽에는 파인애플 농장이 많이 있었고요. 농부들은 과일을 팔지만 식물과 잎을 어떻게 이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천연 파인애플 섬유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날로 농장을 통해서 8명의 파인애플 농부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파인애플의 껍질을 벗기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피날로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섬유를 천으로 만드는 총 12명의 직공이 그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물을 제품으로 만드는 4명의 재단사가 있는데요. 매트나 베갯잎, 옷, 현지 직조 기술과 결합을 해가지고요. 의류 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피날로는 또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날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롬복의 4개 마을과 1개 도시의 커뮤니티를 연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아주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의 참여 방법으로는 우선 커뮤니티 일원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관찰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나 이니셔티브를 제기하는 것.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가면서 참여를 해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역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각 커뮤니티가 고유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유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죠. 만능 솔루션은 없습니다. 커뮤니티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로드맵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회복력이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인데요. 회복력은 충격과 스트레스의 요인을 관리하고 더 강하고 번영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사람. 커뮤니티 및 시스템의 능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합시다. 네.
롬복 환경국제연합 대표 시티 아이샤님의 환경 활동을 잘 볼 수 있는 기조 발표였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님께서 기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의 사회혁신 활동가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오늘 회복 탄력적 공동체와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기후 위기 속에서 태어나다. 자,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도에 태어난 이보다 폭염은 7배 가까이, 그리고 홍수와 또 기근과 흉작, 그리고 가뭄 이런 것들은 2배 가까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위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탄소 중립은 정말 엄청난 숙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저렇게 이산화탄소가 치고 올라가던 것을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탄소만이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중립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정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가 한국이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7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A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그것을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상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A 시나리오의 에너지 분야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를 모두 멈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로 2030년이 있습니다. 2030년은 이제 9년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40%, 2018년도에 배출하던 양의 40%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전력 생산 분야에서는 44.4%를 줄여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인데요. 이걸 9년 안에 절반으로 줄여서 20%대로 떨어뜨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은 6%인데 이걸 5배를 늘려가지고 30%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전력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사실 이번에 산업 분야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양에 비해서 매우 작은 양을 부여받았습니다. 14.5%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건물이나 여러분 수송 분야를 보면은 30% 가까이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현하려면은 곳곳에서 건물의 리모델링이 일어나야 되고 도시의 수송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이번에 감축 양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 분야는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27%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2050년에도 우리는 식량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50년 최종 목표치에 대비해서 이 농업 분야는 앞으로 9년 동안 70%를 줄이도록 가장 많은 의무를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순환 분야도 있는데요. 앞으로 46% 이상을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됩니다. 자, 이게 멀리 있는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9년 안에 해야 하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 속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이 충격을 사람들이 다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한계와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공동체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갈 거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재난, 그리고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탄소 중립이란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등이라든지 경제 불안이라든지 이런 위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면서 모두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먹을거리가 지역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주 멀리 많은 양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방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우리 대전시에서 구현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전시에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계획하는 과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던 개발 계획이 엄청난 자초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쓸모없는 인프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했다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을 어떻게 일자리와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먹고 살고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인가, 예산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한정된 시간 안에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신의 바탕을 둔 도시가 바로 전환도시이고 전환마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회복력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주거, 사람다운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폭염과 한파, 재난에 견디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집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제 에너지는 지역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전과 같이 전력 자립도나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이제 지역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라 현재의 에너지가 재생가능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프로슈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들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의 서대문구라든지 광주광역시에는 스마트 에너지 공동체라는 형식으로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든다. 시민 아리백. 우리가 기업 아리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겨서 자기가 쓰는 전기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치 지역으로 쉽게 농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먼저 도시의 옥상 위에 이렇게 태양광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최근 제가 유럽의 탄소 중립 도시 정책을 보면은 유럽의 대도시들은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먹을거리를 도시에서 생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하면서도 건강하게 할 거냐, 그리고 먹을거리 생산 체계 전반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 과정을 공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의 회복력을 위해서도 이 먹을거리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수송 대책으로 전기차를 바로 얘기하는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자동차 없는 베를린 만들기라든지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이 25%입니다. 덴마크는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먹을거리와 교통이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자전거 도로를 놔주는 게 아니라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교체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지 탄소 중립 사회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성대골은 정부가 일회용품을 규제하기 전에 아예 성대골 시민들이 25,000개의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성대시장 안에서는 비닐봉지를 퇴출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제도화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만들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자,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토목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배정하고 이 역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일에 역행하는 일이 서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런 일을 바로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와, 지금이 2050년이라고 치자. 탄소 중립이 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이 됐어. 그러면 대전의 모습은 어떨까? 아니, 2050년 좀 머니까 2030년 40% 줄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떤 모습일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인 도시에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또 여러분이 살만한 대전의 2030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자,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대전에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 곳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탄소 중립에 관해서 현 상황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발표해 주신 이유진 부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덕구 넷제로 지킴이 이종덕님의 기조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넷제로 지킴이 이종덕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넷제로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넷제로라는 용어를 접한 것은 2020년 4월이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넷제로 문화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 신재생에너지 설치가구 만족도 조사와 같은 일을 하는 넷제로 지킴이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무작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넷제로 지킴이에 도전하던 당시에는 보고서나 논문 중간에야 넷제로라는 용어가 설명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온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히 넷제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의 넷제로 지킴이는 오정동, 중리동 권역과 신탄진 권역으로 나눠서 배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하고 서로를 북돋우며 활동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주민분들에게 설명할 때 처음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이 좋지 않은 모듈의 사용과 무분별한 개관으로 설치하는 발전기의 실태 등을 이야기하며 좋지 않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5년, 10년 후 폐기되는 모듈들이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주민들보다도 이러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주민들이 더욱 반가웠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모듈의 수명도 길어지고 모듈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행여 수명이 다할 때까지 100% 재활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10년, 20년간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일으키는 탄소 배출이 우리의 환경을 더욱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서서히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신탄진 권역에서
넷째로 지킴이와 함께했던 기업 신성 ENS의 대표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꾸준히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넷째로 지킴이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진행하고 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넷째로 지킴이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변화, 주민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다음 세대를 위해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이 함께 넷째로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6개월의 재직 기간이 끝난 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광순이로 중의적 표현입니다. 광순이, 태양광의 광, 미칠광의 광. 즉 우리는 태양광에 미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넷제로가 달성될 때까지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기 어렵던 시기에는 유선을 통해 기 설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슴 뛰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만족도 검사에 응해주신 주민들은 태양광 전기 발전으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계셨지만 지구 환경을 위해 나도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좋은 일을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분들 중에는 이번 행사에 함께 하시는 미호동 전남마을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넷째로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체로 환경보호 교육이나 탄소 중립에 관한 학술회 등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다가가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겪고 느낀 것을 교류하는 자리이기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바람은 앞으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이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럼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조금 더 구체적이며 각 개인에 맞는 교육 및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넷째로 지킴이 광순이가 되고자 합니다. 여기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 발표해 주신 이종덕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저도 지속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과 넷째로 지킴이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이종덕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회복 탄력적 공동체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기조 발표를 잘 들어보았는데요. 발표를 준비해 주신 세 연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의 비전을 선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서 비전 선언문을 함께 읽어 주실 텐데요. 네, 비전 선언에 함께 해 주실 내빈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이동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뜻깊은 도시의 사회적 전환, 회복 탄력적 공동체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이 줌,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내빈분들을 모시고
선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대정시행정부시장님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권중순 대전광역시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원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 정책과장님, 그리고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곽현근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장님, 네, 의전의 안내에 따라 무대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제목과 부제를 읽은 뒤 순서에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비전 선언문. 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시간을 견뎌내고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우리는 이제 사회 각 방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격변의 시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공동체 회복 탄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집합적 역량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초기 도시의 약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장마로 불어난 물속에 갇힌 이웃 주민들을 도왔던 경험에서 이미 회복 탄력적 공동체의 힘을 느낀 바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결국 탄소 중립 실천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인의 삶에 대한 큰 도전이며 이 위기를 공동체적 역량을 통해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전을 비롯한 각 도시와 전 세계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전과 국내 세계 곳곳에서 공동체 역량의 증진과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의 사회적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실천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범국가적 사회혁신 공동체 연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기후위기의 재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공동체 간 연계를 위해 사회혁신 역량을 증진하고 세계 곳곳의 공동체와 함께 할 것입니다. 둘, 탄소 중립 문화 확산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산재한 문제를 사회 혁신적 발상으로 풀어내고 탄소 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셋,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강화된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도시의 모습을 상상하고 범국가적 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비전 선언문 잘 들어보았는데요. 네, 포토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을 드시고 앞쪽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 주시면 멋진 사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은 2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내빈 여러분께서 비전 선언문을 들고 객석 쪽을 바라봐 주시고 멋진 사진 남기겠습니다. 네, 포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미 있는 비전 선언문을 들고 멋진 포즈 취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사진을 모두 잘 담으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계신 내빈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사진 촬영을 위해서 앉아 계신 상태에서 무대 쪽을 바라봐 주시고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빈분들께서 자리해 주시면 다 함께 여기 무대 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멋진 포즈 취해 주시면 근사한 사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아주 힘차게 손을 흔들어 주셔서 아주 멋진 사진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가지셨습니까? 그럼 이제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류성국 배우의 나무 마임 미디어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행사의 주제인 도시의 사회적 전환, 회복 탄력적 공동체와 탄소 중립 실천을 나무로 표현한 공연입니다. 관객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하는 마임 공연을 자리에서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아주 뜻깊은 공연이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이렇게 멋진 공연 덕분에 컨퍼런스가 벌써 빛이 나고 있는데요. 네, 여러 말씀대로 코로나19와 또 기후위기라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꾸준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은 돌봄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한 제1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바로 내일 11월 6일 토요일에 나머지 세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2세션에서는 마을과 주민을 주제로, 제3세션은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세션은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각 세션 사이에 Q&A가 가능한 토크 콘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이나 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후 6시 30분에 첫 세션인 돌봄과 커뮤니티가 진행됩니다. 돌봄과 커뮤니티에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